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삼성증권 투자 분석 보고서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고서를 보니까요, 삼성증권이 지금 좀 흥미로운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리스크, 이건 좀 과제고, 또 발행어음이나 STO, 이건 새로운 기회잖아요. 그 사이에서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삼성증권의 현재 상황, 또 강점, 성장 동력, 그리고 잠재 리스크까지 좀 꼼꼼하게 파헤쳐보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특히 그 11월에 결정될 수 있다는 발행어음 인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라는 STO, 이게 과연 삼성증권 가치를 어떻게 바꿀지, 또 보고서가 예측하는 단기 주가는 어떤지, 이런 것들 짚어보면서 여러분께 좀 유용한 통찰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11월 중 승인이 유력하다는 발행어음 인가 소식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걸까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발행어임이라는 게 증권사가 이제 자기 신용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거든요. 기존의 뭐 RP나 콜머니 이런 것보다 더 싸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비용이 줄어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7월에 이재용 회장 3심 무죄 판결 나오면서 그 대주주 적격성 문제 있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어요. 그래서 인가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투자은행, IB나 아니면 자금 운용하는 S&T 부문, 이쪽 사업 확장을 위한 실탄 확보,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탄 확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보고서는 이걸 계기로 삼성증권이 뭐랄까 안정적인 고배당주 이미지에서 이제 성장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슷한 ROE 내는 다른 증권사들보다 PBR이 좀 낮은 편인데 이걸 발판 삼아서 한국금융지주나 미래에셋증권처럼 PBR 1배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발행어음으로 이제 자금 조달은 좀 수월해지겠지만 결국 그 돈을 잘 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같이 금리 변동 심할 땐 특히 더 그럴 텐데 보고서에서는 삼성증권 운용 능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마침 3분기 실적을 보면요. 금리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네, 어려웠죠. 근데 그 와중에도 S&T, 그러니까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문이 손익 방어를 꽤 잘 해냈어요. 이건 이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발행어음 자금을 받아서도 안정적으로 잘 굴려서 추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확보할 실탄을 어디에 쓸 거냐 이게 중요할 텐데 여기서 이제 STO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STO 이거 정확히 뭔가요? 좀 생소한데? STO, 네,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이 기존에는 거래하기 좀 어려웠던 자산들 있잖아요. 네, 뭐 빌딩이나 그림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잘게 쪼개서 디지털 증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조각 투자 방식입니다. 삼성증권은 이 새로운 시장에서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 보고서가 삼성증권만의 아주 강력한 무기로 꼽는 게 있어요. 바로 5천 명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 고객들이에요. SNI 고객이라고 하죠. 그 자산 30억 이상 고객들이요? 네, 맞습니다. 예탁 자산만 30억 이상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나올 STO 상품의 핵심 구매층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발행어음 있잖아요. 그 발행어음의 주요 자금 공급원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분들이 STO도 사고 발행어음도 사주고 양쪽 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SNI 고객 기반이 발행어음이랑 STO라는 두 신성장 엔진 모두에 연료를 공급하는 경쟁사들이 따라하기 힘든 그런 독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이야, 그 SNI 고객 기반이 그냥 현재 실적만 받쳐주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신사업 성공의 열쇠까지 된다는 거네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럼 기존 사업 자체는 좀 어떤가요? 네, 바로 그 자산 관리, WM 부분이요. 특히 초고액 자산가 대상 SNI 브랜드는 이미 뭐 업계 최고 수준으로 다들 인정하죠. 30억 이상 고객 5천 명 넘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영 리치라고 하죠. 젊은 부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이런 게 WM 사업이 계속 잘 될 거라는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괜찮았어요.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와서 순이익이 한 2,500억 원대 기록했거든요. 오, 선방했네요. 네, 브로커리지, 특히 해외 주식 수수료 쪽이 강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용 손익도 잘 방어했고요. 그럼 다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가요? 좀 사볼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은 12% 이상으로 꽤 높은데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아직 1배가 안 되는 0.9배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해요. 아, 수익성은 좋은데 주가는 아직 덜 올랐다. 그렇죠. 게다가 예상 배당 수익률도 5% 이상으로 꽤 높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바레너움이라는 성장 모멘텀까지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죠. 하지만 역시 그 가장 큰 걱정거리, 부동산 PF 리스크를 빼놓을 순 없겠죠. 보고서는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지만 규모가 2.7조 원이면 작지 않잖아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보고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맞습니다. 부동산 PF. 이게 투자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죠. 규모 자체만 보면 2.7조 원, 자기자본 대비 한 39% 정도니까 작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보고서는 그 내용을 좀 봐야 한다. 질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대출 비중이 각각 20% 내외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이걸 긍정적으로 봐요. 아, 그럼 나머지 60% 정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순위나 본 PF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여신, 요주의 이하 여신 규모도 작년 말에 이제 피크를 찍고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F 리스크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고 지금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리스크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고 발행어음이랑 STO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이제 막 가시화되려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PF 리스크는 안정화 국면, 대주주 리스크는 해소됐고 발행어음 인가랑 STO라는 성장 엔진은 이제 곧 장착될 예정이고 이 세 가지 좋은 요인들이 딱 맞물리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11월에 발행어음 인가가 승인되는 걸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요. 11월 30일 종가를 81,500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81,500원요? 네, 만약에 추가적인 호재가 더해지면 83,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반대로 인가가 좀 늦어진다거나 하면 75,500원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고 목표 주가는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86,000원에서 10만 원 선까지 제시된 걸로 확인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삼성증권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PF 리스크 관리 상황, 또 발행엄과 STO라는 뚜렷한 성장 기회, 그리고 탄탄한 펀더멘탈까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시 발행어음 인가 여부가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 보고서 예측대로 STO 시장이 정말 성공적으로 열리고 활성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극소수 부자들만 접근 가능했던 그런 유명 미술품이나 아니면 강남의 빌딩 같은 자산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훨씬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개인의 투자 방식, 또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술이 금융의 문턱을 어떻게 낮추고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금융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